어제 우리 한국 선물 시장을 무참하게 폭락시킨 애플과 중국 군사기업의 미래에 숨겨진 진실을 아십니까? 미국 대기업의 상징인 애플이 미 국방부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창신 메모리의 칩을 쓰겠다며 백악관을 상대로 벌인 은밀한 로비 공작, 그리고 미국 의원들이 안보를 핑계대며 앞장서서 이를 결사반대한 충격적인 이면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우리 주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영상에서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수백 %의 경이적인 수익률을 올린 낸시 펠로시 가문의 비밀 포트폴리오를 추적해보면 왜 그들이 안보가 아닌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중국의 숨통을 끊어놓고 한국 반도체의 편을 들 수밖에 없는지 그 소름 돋는 계산이 완벽하게 증명됩니다. 7월 실적 폭등 랠리 직전 기관과 세력들이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 뒤에서 조용히 웃으며 조작하는 이 마지막 저점 매수 기회를 놓치시면 당장 내일부터 펼쳐질지도 모르는 상상 초월의 폭등 장세에서 소외된 채 눈물을 흘리게 되실 겁니다. 집중하시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의 한가운데서 충돌하며 어제 우리 시장은 극단적인 야간 선물 폭락을 경험했습니다. 발단은 파이낸셜 타임스의 단독 보도였습니다. 애플이 중국의 신생 메모리 업체인 CXMT, 즉 창신 메모리의 D램 칩을 조달하기 위해 미국 정부를 상대로 대규모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진 것이죠. 이 뉴스가 전해지자마자 뉴욕 증시의 샌디스크 등 주요 메모리 기술주들이 급락했고 한국 야간 선물 시장 역시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에 달하는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장이 개장하자 시장은 예상을 깨고 삼성전자를 필두로 강력한 V자 반등을 성공시켰습니다. 도대체 24시간 동안 워싱턴과 여의도 사이에서 어떤 역학관계가 작동했는지 오늘 핵심 변수 4가지를 통해 완벽하게 해부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애플이 왜 하필 CXMT라는 중국 카드를 만지작거렸고 이것이 왜 시장에 메가톤급 충격을 주었는지 본질을 짚어야 합니다. CXMT는 중국의 반도체를 상징하는 D램 제조업체지만 단순한 민간 기업이 아닙니다. 미국 국방부가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중국 군사기업으로 지정한 블랙리스트 등재 기업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빅테크의 상징인 애플이 미 국방부 블랙리스트 기업의 부품을 쓰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글로벌 매크로 환경을 흔드는 초대형 노이즈였습니다. 여기에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2가지 치명적인 부담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글로벌 메모리 치킨 게임의 재발 우려입니다. 현재 D램 시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견고한 3사 과점 체제입니다. 공급자가 제한되어 있어 가격 주도권이 한국 기업에 있죠. 그런데 여기에 중국 CXMT가 진입하게 되면 과점 체제가 깨지며 가격 협상 카드가 분산되고 단가 인하 압박이 시작됩니다. 빵집 3개가 있던 동네에 4번째 저가 빵집이 들어와 치킨 게임을 시작하는 꼴이 되니 한국 메모리 진영에는 강력한 밸류에이션 훼손 요인이었던 것이죠. 더 큰 2번째 부담은 빅테크의 도미노 효과입니다. 공급망 시장의 절대갑인 애플이 중국산 메모리를 채택해 문을 열어주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같은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원가 절감을 명분으로 줄줄이 중국산 칩을 도입하는 댐의 붕괴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 글로벌 반도체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든 핵심 공포였고요. 그러나 이 절체절명의 순간 시장의 흐름을 단 1초 만에 뒤집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미국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존 물레나르 의원입니다. 물레나르 위원장은 보도가 나오자마자 애플이 중국 군사기업과 협력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실수이며 중국 공산당에게 핵심 공급망의 패권을 상정하는 행위라며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이 한마디에 애플의 중국 칩 도입 가능성은 사실상 원점 회복을 넘어 정치적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 정계의 이 같은 초강수 반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2년에도 애플이 중국 YMTC의 낸드 플래시 칩을 아이폰에 탑재하려 검토했을 때 현재 국무장관인 마르코 루비오 의원이 앞장서서 애플이 불장난을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당시 루비오 장관은 만약 중국산 칩 조달을 강행할 경우 연방정부 차원에서 기업 역사상 전례 없는 수준의 고강도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방위 압박을 가했고 결국 애플은 굴복하여 계획을 철회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톰 코튼 상원의원과 안보 전문가 마이클 소볼릭 등 워싱턴의 핵심 정계 인사들이 일제히 AI 반도체 안보의 핵심 기로에서 중국 의존도를 높이는 것은 국가적 배임이라며 일제히 포문을 열었습니다. 미국 의회가 이토록 신속하고 격렬하게 한국 반도체의 하방을 지켜준 배경에는 표면적인 국가 안보 외에 아주 흥미롭고 거대한 수수께끼가 숨어 있습니다. 그 숨겨진 진짜 변수는 바로 미국 정치인들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미국 의원들이 국가 안보를 외치며 중국 칩을 막아서는 이면에는 자신들의 막대한 주식 자산을 지키기 위한 이성적 경제 계산이
자산이 깔려 있습니다. 미국 정계에서 투자의 신으로 불리는 낸시 펠로우 전 하원 의장의 사례를 보면 명확합니다. 펠로시 의원의 남편인 폰 펠로시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무려 863%에 달합니다. 같은 기간 S&P 500 지수 상승률인 262%를 무려 4배 이상 초과 달성한 경이적인 수치죠. 그렇다면 펠로시 가문이 들고 있는 핵심 자산이 무엇일까요? 엔비디아, 브로드컴, 알파벳,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AI 반도체 밸류체인의 핵심 주도주들입니다. 최근 공개된 거래 내역에서도 엔비디아 콜옵션 50개와 브로드컴 옵션 200개를 집중 매수하며 AI 서플라이 체인에 자산의 사활을 걸고 있음이 확인되었죠. 이것은 비단 펠로시 한 명의 개인 플레이가 아닙니다. 미국 민주당 의원들과 그 배우자들의 실제 거래를 그대로 추정하는 민주당 트래킹 ETF, 일명 NANC ETF의 상위 보유 종목을 보면 예외 없이 엔비디아가 11%로 부동의 1위이며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애플 순으로 포트폴리오의 절반 이상이 AI 빅테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의 매매를 추종하는 GOP ETF 역시 엔비디아와 인텔이 상위권을 독식하고 있고요. 미국의 입법권을 쥔 의원들이 AI 반도체 랠리에 천문학적인 개인 자금을 베팅해둔 상태라는 뜻이죠. 이 자산들이 우상향하기 위해 절대적인 전제 조건은 중국이 고부가 AI 메모리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봉쇄하는 것입니다. 만약 애플이 CXMT 칩을 대량 구매해 중국에 자금이 흘러들어가고 마진 압박이 시작되면 미국 의원들 본인의 계좌가 가장 먼저 타격을 입게 됩니다. 결국 미국 정계의 초당적 중국 때리기는 안보 명분과 개인의 자산 방어 기제가 완벽하게 결합한 결과물이며 이는 한국 반도체 진영에 가장 강력한 우군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냉정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변수는 애플의 절박함과 끈질긴 로비력입니다. 현재 애플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가파른 폭등으로 인해 맥북과 아이패드 등 주요 라인업의 가격을 일제히 인상할 만큼 원가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실제로 가격 인상 발표 직후 애플의 주가는 6% 넘게 급락하며 하루 만에 시가총액 403조 원이 공중으로 증발했죠. 마진을 방어해야 하는 애플 입장에서는 백악관과 상무부, 워싱턴의 인맥을 총동원해 CXMT 도입을 위한 게릴라성 로비를 지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시장의 단기 변동성을 결정할 핵심 변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무역 협상 카드로 애플의 요청을 일부 수용할지 아니면 미 의회가 과거 YMTC 사례처럼 끝까지 철퇴를 내릴지 여부입니다. 당분간 이 지정학적 노이즈는 한국 반도체 주가를 흔드는 변수로 작동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코스피 시장이 어제의 공포를 이겨내고 강력하게 반등한 이유는 신뢰도 높은 세 가지 펀더멘털 호재가 시장의 하방을 막아섰기 때문인데요. 첫째는 앞서 말씀드린 미 의회의 즉각적인 거부권 행사로 시장이 빠르게 안도감을 찾았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의 재평가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향후 10년간 대규모 내수 인프라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하는 계획에 대해 초기에는 비용 부담으로 해석했으나 시장은 이를 미래 독점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 체질 개선으로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는 꺾이지 않는 메모리 업황 그 자체입니다. 지난주 발표된 마이크론의 실적은 글로벌 수요가 사상 최대치임을 증명했고 영업이익률은 무려 81%라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 압도적인 업황 스케줄에 따라 다음 주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 발표 역시 시장 컨센서스인 9.2조 원을 가볍게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연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변동성 장세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자별 명확한 평단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점에서 잡으신 낮은 평단가 보유자분들은 이러한 단기 노이즈에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고부가 메모리 사이클의 정점을 향해 큰 그림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또한 중간 평단가에 위치하신 분들 역시 다가올 잠정 실적 모멘텀까지 시야를 길게 확보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반면에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높은 평단가 보유자분들은 본전 회복까지 일정 부분의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반도체 펀더멘탈 자체가 훼손되지 않은 환경이므로 시간이 해결해주는 패턴이 전개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금을 쥐고 계신 신규 진입자분들, 오늘 같은 반등에 흥분해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지정학적 이슈로 인해 주가가 널뛰기를 할 때마다 철저하게 분산하여 진입하는 분할 매수 전략만이 자산을 지키는 안전판이 될 것입니다. 투자자 여러분, 저는 오늘 같은 다이내믹한 시장이 올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어제는 나라가 망할 것처럼 마이너스 3% 폭락하더니 오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강하게 하방을 막아 올리는 이 변동성이야말로 진짜 주도주 시장의 전형적인 특징이자 지극히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강력한 추세가 살아있는 리딩 섹터는 절대로 일직선으로만 상승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돌풍이 부는 날 낙락장성 같은 큰 나무는 사방으로 거칠게
흔들리지만 그 과정에서 뿌리는 지탱하는 힘을 키우며 더욱 단단해집니다. 지금 대한민국 반도체 주가가 정확히 그 거친 흔들림 속에서 굳건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폭풍우 같은 변동성을 이겨내고 종국의 거대한 수익률을 쟁취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뉴스의 껍데기가 아닌 표면 아래에 숨겨진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입니다. 오늘 악재성 뉴스의 표면은 단순한 애플의 중국 칩 채택 시도였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본 우리는 미 의회의 단호한 저지 의지, 펠로시 ETF로 대변되는 정계의 자금줄, 그리고 2022년 YMTC 철회라는 완벽한 역사적 바이블을 포착해냈습니다. 이 구조를 종합적으로 이해한 투자자들은 어제의 투매 경보 속에서 오히려 비중 확대를 고민하셨을 것이고, 껍데기만 본 분들은 공포에 질려 소중한 주식을 바닥에서 던지셨을 겁니다. 결국 이 사소한 통찰력의 차이가 계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키우는 데 확신을 주었다면 구독, 좋아요와 함께 소중한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계좌를 불려줄 꿀 정보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